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마지막 영상 에너지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추를 말뚝위로 떨어뜨려 말뚝을 박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추의 질량과 높이가 이렇게 같았다면 말뚝이 가장 깊이 박히는 경우는? 이라고 물어봤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뚝을 박는 건데요. 어떤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걸까요? 그렇죠.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결국 말뚝을 박는 일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 mh가 결국 말뚝을 박는 일,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동 거리가 크려면 사실 말뚝이 박는 마찰력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했으니 힘은 일정하니까 이동 거리가 크려면 위치 에너지 9.8mh가 커야 이동거리가 크잖아요. 그럼 9.8mh를 구해볼게요. A는 9.8 곱하기 1 곱하기 50이 되고요. B는요. 9.8 곱하기 1 곱하기 100. C는요. 9.8 곱하기 2 곱하기 50 되고요. D는요. 9.8 곱하기 2 곱하기 100이 되고요. E는요. 9.8 곱하기 3 곱하기 50이 되죠. 다 9.8로 동일하게 곱했으니까 9.8을 빼고요. 이 값을 비교해보면 뭐가 가장 크죠? 얘는 50, 얘는 100, 200, 150. 그렇죠. D의 값이 가장 크네요. 그래서 답은 D가 됩니다. D가 가장 클수록 이동거리가 크니까요. 답은 D가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자, 어떤 속력으로 충돌시켰더니 수레가 나무도막을 10cm 밀고 가서 정지했다. 이때 이동하는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얘도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설명이 필요한데요. 운동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 거죠? 결국 나무도막이 한 일로 전환된 거고요. 운동 에너지는 그럼 결국 얼마죠? 2분의 1 mv제곱이 뭘로 전환된 거지? 나무도막이 한 일, 마찰력,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마찰력은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운동에너지와 이동거리가 비례하겠죠. 그럼 자, 봐봐. 그럼 첫 번째 1m/s의 속력으로 충돌시켰을 때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의 제곱으로 되죠. 그럼 결국 운동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일 때 얼마를 갔냐면 10cm를 갔어요. 네, 이때 2m/s로 충돌시킨다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하면 얼마 되죠? 그리고 여기가 4가 되니까 2분의 1 하면 2가 되죠. 2분의 1대 10cm를 갔다면 2일 때는 몇 cm를 갈까요?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에서 2가 되려면 결국 몇 배 되는 거야? 4배가 됐죠. 10cm도 4배가 돼야 되잖아요. 결국 40cm. 답은 5번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요. 2m 높이에서 1kg의 물체를 가만히 놓아 낙하시켰다. 이때 1m 높이를 지나는 순간 물체 운동에너지는 얼마인가? 이것도 지난 문제와 똑같습니다. 1번과 2번의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은데요. 자, 1번의 역학적 에너지 구해볼게요. 3번 문제 여기서 풀겠습니다. 1번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지난 영상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동일하게 풀라고 했었잖아요. 1번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더하기 위치에너지가 되고요. 운동에너지가 가만히 놓았다고 했으니까 운동에너지는 0이 됩니다. 위치에너지 구해볼게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얼마? 2m. 그럼 결국 19.6이 되겠네요. 역학적 에너지는 1번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19.6입니다. 2번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구해볼게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되고요. 운동 에너지는
몰라요. 우리 운동에너지 구하라고 했잖아. 몰라요. 운동에너지. 지금 속력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지금 이 지점에서 속력을 몰라.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어. 자, 몰라요. 위치 에너지 구해볼까요?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몇 미터? 1미터 되죠? 그럼 x 플러스 얘는 얼마? 98. 자, 이때 1번과 2번이 같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다. 그래서 1번 답을 여기 들고 오면 19.6이 된다. x 플러스 9.8은 19.6. 그럼 x는 19.6에서 9.8을 빼면 되니까 답은 9.8이 되겠죠. 결국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이렇게 풀면은 쉽습니다. 그죠? 이렇게 푸세요. 3번입니다. 4번입니다. 물질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걸 물어보는 건데요. 자, 1m/s로 자 1번부터 물질 운동 에너지 구해볼게요. 2분의 1 mv제곱이죠.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2분의 1 곱하기 m1 1의 제곱하면 2분의 1 나오죠. 자, 2번 풀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1의 제곱하면 결국 얼마 나오죠? 1. 자, 3번 풀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1. 그 다음에 속력 2의 제곱 하면 결국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그럼 결국 2분의 1줄, 1줄, 2줄. 지금 현재 3번이 가장 큽니다. 근데 4번에 km/h가 나와요. 어머, 어떡해. 우리 사실 운동에너지에 들어갈 이 V는 m/s 단위로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km/h가 나왔잖아요. 그럼 km/h를 m/s로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30km/h라는 거는 사실 hour분의 km라는 이 단위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km 대신에 자, 뭘 넣냐면 1000m, km, 1km는 1000m잖아요. km 대신에 1000m를 넣고요. hour 대신에 얼마를 넣죠? 1hour. 1시간은 몇 초로 세컨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1시간은 몇 초일까요? 자, 1분이 몇 초죠? 1분은 60초. 맞죠? 60초. 그럼 60분은 몇 초죠? 60분은 그렇죠. 60초에서 곱해야 되니까 3600초가 되네요. 그러니까 60분이 1시간이잖아요. 1시간은 그럼 결국 3600초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1시간 대신에 3600 아이고 정말 안 써지네요. 초를 넣습니다. 그러면 결국 곱하면 얼마 나오죠? 3600분의 1000 하니까 얘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얘를 하면 36분의 300이 나오죠. 36분의 300 하면은 얼마 나오지? 얼마쯤 나오죠? 5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50분의 6 하면 얘는 얼마쯤 나오죠? 8점 얼마 정도 나오겠네요. 8점 얼마. 8점 얼마. 지금 속력이 지금 얼마냐면요. 2kg. 자, 풀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8점 얼마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8점 얼마의 제곱이니까 64보다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64보다 더 큰 값이 되죠. 그러면 1, 2, 3번보다 4번 어쨌든 큰 값입니다. 지금 현재 4번이 가장 큽니다. 5번 한번 구해볼게요. 5번 구하면요. 60km/h예요. 60km/h면요. 60km/h도 한 m/s로 바꿔볼게요. hour는 60 곱하기 1000m hour 대신에 3600초 하면 되죠. 그러면 결국 구해보면 땡땡땡땡 하고요. 자, 36분의 600 나오죠. 36분의 600 나오죠. 그럼 6으로 나누면 6분의 100 자, 나누면 3분의 50 나오네요. 3분의 50을 소수로 풀어보면 한 얼마쯤 나오죠? 한 10, 16.xxx 16점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해보면 2분의 1 운동에너지 구해볼게요. 2분의 1 mv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 1 곱하기 v가 16점 얼마 곱하기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2분의 1에 16의 제곱 하면 얼마지? 대충 하면 얼마일까요? 잠깐만 2분의 16 곱하기 16이 되니까 결국 8 곱하기 16
되죠? 그럼 결국 얼마 되죠? 128줄 정도 나오네요. 대략적으로 얘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겠죠. 128줄 정도. 그러면은 64줄보다 128줄, 지금 5번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5번으로 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뭐를 지울 수 있나? 잠깐만요. 5번 문제 한번 다 지우고 풀어볼게요. 5번 문제는요. 다시 풀겠습니다. 1kg인 가방이 질량 5kg인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한번 볼게요. 자, 물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 달라지죠. 이거는 맞죠? 2번, 물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물체의 무게와 높이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맞죠? 이대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고요. 9.8 곱하기 질량은 뭐죠? 이 값은 결국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게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맞고. 3번. 바닥을 기준으로 중력에 의한 가방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요. 자, 1줄 맞나요? 위치 에너지 구해볼까요? 9.8 곱하기 mh잖아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얼마? 1kg 곱하기 높이 1m. 결국 9.8이 되잖아요. 틀렸습니다. 3번 틀렸네요. 답은 3번이네요. 4번 해볼게요. 책상면을 기준으로 중력에 의한 가방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줄이다. 책상면을 기준으로 하면 가방이 지금 책상면 위에 있잖아. 높이가 0m죠. 높이가 0m면 0줄 맞죠? 5번 볼게요.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바닥을 기준으로 할 때가 책상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크다. 책상을 기준으로 하면 높이는 0m고요.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1m잖아. 그러니까 바닥을 기준으로 할 때가 책상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큰 거 맞죠? 답은 아까 얘기했던 3번입니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맞고요. 에너지는 질량과 부피가 없으므로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 아니죠. 우리 크기 측정했죠. 9.8mh, 2분의 1 mv제곱 했죠. 자, 에너지를 다니는 일과 같은 줄을 사용하고요.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한 일의 양만큼 물체 에너지는 감소하죠. 외부 일을 하면 감소합니다. 자,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죠.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진자운동입니다. 진자운동은요. 자, A 지점과 B 지점에서 어때? 최대의 위치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고요. 높이가 가장 최대니까 이 위로 안 올라가잖아. A, B가 제일 끝 지점이죠. 위치 에너지가 최대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운동 에너지 0입니다. C 지점에서는요. 순간적으로 지금 위치 에너지가 높이가 가장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면으로 한다면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빠르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최대입니다. 자, 이걸 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A에서 진자의 위치 에너지가 최대이다. 맞죠? A에서 O로 내려올 때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A에서 O로 내려올 때 진자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O에서 진자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 맞죠? O에서 B로 올라갈 때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역학적 에너지 나오면 무조건 증가 아니고 일정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B에서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자, B에서는 순간적으로 멈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죠.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자, 특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예가 아닌 것은, 자, 1번 설명할게요. 1번 양궁입니다. 2번은 트램펄린, 3번은 디딜방아, 4번은 다이빙대, 5번은 그 볼펜 스프링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용한 예 아닌 건요? 그렇죠. 디딜방아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곡식을 빻는 거잖아요. 3번입니다. 얘가 되겠습니다. 디딜방아. 자, 9번.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질량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속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2분의 1 mv제곱. 그럼 아닌 거 뭐죠? 그렇죠. 정지에 있는 거 때문에 저장된 물이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죠. 자, 1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추의 높이와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관계를 실험하는 겁니다. 우리 추의 높이와 위치에너지 관계 우리 실험했었잖아요. 뭐 측정했어? 추의 높이. 그러니까 높이를 일단 먼저 측정해야 되겠죠. 높이.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한다? 나무도막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이동 거리를 보고 위치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1번 잘 모르겠으면 앞에 나온 1번 문제 다시 참고로 해서 보세요. 어쨌든 추의 높이와 이동거리,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면 위치에너지의 관계를 할 수 있죠. 우리 이거 실험까지 했었잖아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질량과 속력을 나타내는데 운동에너지의 크기를 바르게 비교한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운동에너지 공식이 필요하겠네요. 2분의 1 mv제곱이 필요하고요. 그럼 질량은 자, A부터 구해보겠습니다. A부터. A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5 곱하기 속력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결국 A 구해보면요. 얼마죠? 40이 됩니다. B 구해보면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결국 구해보면요. 50입니다. C 구하면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입니다. 구해보면요. 100이죠. 그럼 결국 A, B, C가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자,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1kg의 공이 10m 지점에서 자유낙하하였다. 공이 지면으로부터 3m 지점을 지날 때 위치에너지 대 운동에너지의 비. 자, 봐봐. 여기서는 운동에너지가 없었어. 자유낙하했어. 근데 지금 이만큼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뭘로 전환된 거예요? 운동에너지로 전환됐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지금 위치에너지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지금 10m 중에 3m는 남아있어요. 3은 남아있어. 근데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건 얼마만큼 전환됐어? 7만큼 전환됐죠. 그러면은 위치에너지는 3, 운동에너지는 7. 3대 7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2kg의 물체를 장치하고요. 이렇게 장치하고 가만히 놓아 지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충돌하는 순간 얘들 가만히 놓아 동그라미 띠기띠기띠 하고요. 자, 이때 진자는 정지하고 물체만 수평으로 이동한 후 정지하였다. 자, 봅시다. 결국 얘는 뭐가 됐냐면요. 에너지가 뭘로 전환됐다? 이 에너지, 진자는 정지하고 결국 나무도막에 뭘 해줬다? 일로 해줬다 라는 겁니다. 그럼 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나무도막의 일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결국 역학적 에너지인데요. 여기서 볼게요. 위치에너지 더하기 운동에너지가 일로 전환된 건데요. 여기서 위치에너지는 자,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9.8 곱하기 질량 10 곱하기 0.1m가 되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는 여기서 가만히 놓았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놓았으니까 운동에너지는 0줄입니다. 이것이 1로 전환됐어요. 자, 1로 전환되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고요. 힘이 여기서 마찰력인데요. 4.9N이잖아. 그럼 결국 얘를 지금 하면 얼마야? 10 곱하기 0.1은 1이잖아요. 그럼 결국 하면 답은 9.8은 자, 힘이 4.9고요. 4.99 우리가 구하려는 x 이동거리는 결국 얼마가 되죠? 2m가 되겠네요. 답은 2m입니다. 1번입니다. 15번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잖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에너지 더하기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더하기 운동에너지 196줄. 둘 다 더하면 196줄. 결국 답은 196줄.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들아, 마지막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kg의 물체를 베란다에서 옥상으로 옮겨 놓았을 때 해야 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미래가 베란다에서 옥상으로 올렸습니다. 올린 일은 얼마를 했냐면요.
자, 위치 에너지를 지금 해준 거잖아요. 위치 에너지, 지금 봐봐. 얘가 한 일은요, 결국 에너지의 증가량이잖아요. 증가한 에너지. 물체 일을 해줬으니까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했겠죠. 증가한 에너지가 증가한 에너지로 전환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증가했어? 자, 여기서 보면 높이가 얼마만큼 변했어요? 그렇죠. 3m만큼 변했잖아요. 얘가 증가한 거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9.8 곱하기 얼마? 질량 얼마? 10kg 곱하기 높이 얼마나 증가했죠? 3m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9.8 곱하기 30이니까요. 얼마죠? 그렇죠. 294.0, 294주를 했죠. 이해되나요? 자, 2번.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10kg 곱하기 결국 지면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몇 미터? 7m죠. 해보면 686줄 나옵니다. 계산해보면요. 베란다를 기준으로 할 때 물체 위치 에너지는요. 9.8 곱하기 10 곱하기 몇 미터?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몇 미터? 3미터. 계산해보면 294줄 나옵니다. 옥상을 기준면으로 하면요. 옥상을 기준면으로 하면 옥상 위에 있기 때문에 기준면에 있잖아요. 높이가 0m니까 0줄이 되겠죠. 5번. 물체가 옥상에 계속 있다면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에요. 물체는 정지에 있더라도 기준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계없이 일정한 거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얘들아,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여기까지고요. 자, 열공해서 열공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끝입니다.